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 소나무를 하나 만들어 보겠는데요. 오늘은 키가 크지 않습니다. 요새 맨날 키가 큰 걸 만들었지요. 그런데 오늘은 보시다시피 뿌리 있는 부위에서 이제 그 키가 알맞게 큽니다. 별로 많이 크지 않네요. 근데 위에 모양은 뭐 늘 비슷하고요. 이 두 개의 나무 가지가 겹쳐 있죠. 이런 게 이제 감기가 불편합니다. 두 개가 겹쳐져 있습니다. 나란히 두 개가 있죠. 그 굵은 철사를 감아야 하는데 그런 게 이제 좀 작업이 좀 힘듭니다. 그러면은 굵은 철사를 감아 보겠습니다. 많이 빳빳하죠. 이것도 나무가 빳빳합니다. 네, 이거는 6mm 가지고 감아 봐야 되겠네요. 많이 까다롭습니다. 이렇게 감기가 많이 불편하죠. 이번에는 5.5mm 철사로 이제 감아 보겠는데요. 요거하고 같이 감아야 됩니다. 새순이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다른 해도 잘 나오지만은 금년에 아주 새순이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새순 안 다치게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복잡한 굵은 철사를 감으려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감아야 돼요. 항상은 저기 세 번을 해야지. 세네 번 이렇게 한참 해야지. 이거 만들기도 엄청 나지. 응? 알았어. 좀 많이 되면은 전화해. 어제는 영상을 멈춤 없이 계속 찍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여러분들이 보시기가 불편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떻게 할까요? 잠시 멈췄다가 할까요? 계속 찍는 게 나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게 더 여러분들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작은 철사까지 다 감는 걸 다 보여드리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어제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확인을 안 해봐가지고.
이렇게 되면 굵은 철사는 거의 다 감았습니다. 굵은 철사는 다 감았죠. 그런데 이제 잔철사를 감아야 하는데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잠시 영상을 멈추도록 하고 이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철사를 열심히 감고 있고요. 많이 감았습니다. 잔철사 많이 감고 이제 저희 거는 이렇게 새순이 아주 잘 나오고 있죠. 전부 다 잘 나옵니다. 이렇게 새순이 이쁘게 잘 나오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조심해야 할 건 그 병충해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나무든 병이 안 걸리는 나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소나무도 약을 줘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소나무도 사과나무, 배나무 이런 과일나무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병이 다 걸리고요. 약도 다 똑같습니다. 어차피 같은 벌레가 다른 사과나무에도 생기고 소나무에도 생기는 거죠. 소나무에 생기는 병 따로 있고 사과나무에 생기는 병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진딧물도 생기고 다 생기니까 저희는 이제 참고로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농약을 꼭 칩니다. 이제 농약 칠 때는 살충제 2가지 하고 살균제 1가지 치는데 살균제는 꼭 필요한 겁니다. 제일 무서운 게 꼭 쳐야 할 게 살균제가 되겠습니다. 충은 눈에 보이니까 보인 다음에 방제를 해도 되지만은 균은 안 보이죠 눈에. 그래서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이제 살충제가 2가지를 쓰는데 한 가지는 요걸 씁니다. 저희는 종합 살충제를 이렇게 쓰는데 하나는 버리가드, 하나는 트랜스폼이라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엉에까지 죽는데 그 대신에 진딧물 죽이는 게 없습니다. 진딧물약이 안 들어가 있어서 요걸 1가지 더 씁니다. 요것도 종합살충제면서 진딧물이 포함되어 있고 그 대신 요건 또 엉해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엉해가 포함이 되어 있고 진딧물이 없고 요거는 이제 반대죠. 엉해가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진딧물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추까지 다 죽이죠. 그래서 요 2가지는 꼭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종합살균제입니다. 요거는 에이폴이라는 걸 쓰는데 요거 약이 고급 약이죠. 요게 2만 얼마 3만원 가까이 갑니다. 그런데 요게 25마를 타게 되어 있는 약이기 때문에 요렇게 3가지만 구입해 놓으시면은 여러분들 뭐 거의 몇 년 쓸 겁니다. 이렇게 하면 사진에 다 나오죠. 에이폴, 트랜스폼, 그리고 버리가드. 요건 종합살균제, 종합살충제입니다. 그래 요거를 꼭 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은 거의 칩니다. 그러면 1년에 5, 6, 7, 8, 9, 10 이렇게 한 1년에 6번 정도 치게 됩니다. 한 6번은 기본으로 쳐야 되고요.
더 이상 이제 치실 필요가 없지요, 여러분들도. 근데 여러분들은 저희처럼 이제 다량으로 하는 데가 아니면은 병충해가 조금 덜 걸리겠지요. 그래도 1년에 한 2번, 3번은 꼭 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물 주는 거를 제가 늘 말씀드리면서 저까지 말씀을 드리면은 너무 복잡해지고 관리하기가 어려우실까봐 내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말씀을 간혹은 드렸지요. 그런데 꼭 필요합니다. 지금 살균제, 입마른 병이라든가 탄저병이라든가 이런 게 오면은 나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꼭 이제 치셔야 되고요. 이제 정세가 나타나서 쳐도 되지만은 정세가 없어도 1년에 한 2-3번은 꼭 치셔야 될 겁니다. 한 3번은 치셔야죠. 그 외에 이제 한 가지 병이 또 있는데 깍지벌레라는 겁니다. 그거는 눈에 나타났을 때만 치면 되고요. 이 나무 대에 가서 하얗게 되는 거, 밀가루 발라놓은 것처럼 하얗게 됩니다. 그런 거 깍지벌레 유충이니까 그때 가서 깍지벌레 약을 따로 치시면 됩니다. 저거 약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농장 하시는 분들은 1년에 한 6번을 치지만 가정에서는 그렇게 자주 안 쳐도 될 겁니다. 병충해가 옮겨올 때가 아무래도 더 그렇게 뭐 쉽지 않으니까요. 그래도 가정에서도 제 생각이지만은 3번은 꼭 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정원이 넓고 많은 나무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3번 가지고 안 되겠네요. 더 치셔야죠. 한 5번, 뭐 4번, 5번, 6번 이렇게 치셔야죠. 이게 정원이 넓으신 분들은 모든 나무를 다 치셔야 됩니다. 한 가지도 빼놓지 마시고 다 병충해가 걸리는 거지 병충해 안 걸리는 나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전체가 보이지 않게 서서히 망가지는 게 그 탄저병이라든가 입마른 병이라든가 그런 병들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 잎이 색깔이 나쁘다고 해서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마르는 이유가 입마른 병 때문인지 응애 때문인지 제가 안 보고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정상을 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저도 좋은 답변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그 병충해에 대한 약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을 치시던 한 달 반에 한 번을 치시던 아니면 그냥 생각나실 때 한 번씩을 치시던 꼭 치셔야 됩니다. 치시기. 그거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잔치사 다 감아졌네요. 요 3가지 약만 치면은 더 이상 치실 게 없고, 깍지벌레가 이제 혹시나 그 대에 가서 허옇게 이렇게 밀가루 발라놓은 것처럼 생기게 되면은 그때 가서 이제 그 사진을 찍든 어떻게 해서 농약방에 가서 상담하시면 될 거고요.
무조건 깍지벌레입니다. 깍지벌레니까 깍지벌레 약을 치셔도 되고요. 한번 사놓으시면 저게 다 25마를 타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25마를 못하지요. 타라는 정량의 배 가까이 탑니다. 먹는 채소 같으면 그렇게 타면 안 되는데 저희는 이게 관상용 소나무기 때문에 이제 그 약을 좀 독하게 칩니다. 응애 같은 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입이 퇴색이 되죠. 색깔을 잃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응애약을 이제 어차피 칠 바에는 다 치게 되죠. 저 세 가지를 다 치시고 한 일주일이나 10일 정도 있다 또 한 번 더 치셔야 됩니다. 병이 이미 발생했을 경우에. 이제 알은 안 죽으니까 부화한 다음에 한 번 더 치시라는 거죠. 그렇게 저 세 가지 약은 꼭 치셔야 되고, 이제 안 치시면은 이제 나무를 좋게 키울 수가 없습니다. 요새 더군다나 이렇게 여러분들 노력 많이 하셨죠? 잎뽑기하고 순따기 작업하고 이제 다 키워가지고 그 병충해 때문에 이제 망가지면은 더 이제 속이 상하실 거니까 미리 병충해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하셔야 되겠습니다. 입마름병도 입이 말라가는 거고, 응애가 이제 저 숲에 연한 숲에 있는 그 접을 빨아먹고 살기 때문에 그 나무가 이제 자꾸만 색깔을 잃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저 정세를 놓고 보면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생겼는데 왜 그러냐고 이제 여쭤보시면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럴 때는 이제 농약방에 가서 물어보셔도 되고요. 이제 어찌됐건 그런 증세가 있을 때는 저 약을 무조건 치면 됩니다. 그런 어떤 병이 됐건요. 저 세 가지 약을 다 치면은 다 해당이 되니까 더 이상 없습니다. 다른 약. 약을 치실 때 주의할 점은 너무 많이 타면 안 됩니다. 타라는 정량에 예를 들어 5배, 6배 이렇게 타게 되면은 나무가 해를 입으니까 나무가 입이 마를 수도 있고 해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타라는 정량에 뭐 2배 정도는 타셔도 아무 문제가 없고요. 어떤 경우에는 응애가 많이 발생한 게 눈에 보일 때는 저희는 3배가량도 탑니다. 예를 들어 10mm 타라고 하면은 30mm 타고요. 3배가량도 타도 괜찮습니다. 근데 농약방에서는 그렇게 말들을 안 하지요. 뒤에 그 책임을 나중에 져야 하기 때문에 뒷감당 때문에 그런 말 안 해줍니다. 정량을 타라고 하겠지요. 정량을 타면 잘 안 죽습니다.
여러분들은 타라는 정량에 배를 더 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말을 100% 다는 믿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게 추천만 해드릴 뿐이지, 2배가량 타서는 아무 문제, 제 경험으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거 안 타면 또 잘 안 죽고요. 여러분들은 취미생활로 하니까 괜찮지만은 대단위로 야채 같은 거 농사 짓고 하시는 분들은 잘못하면 농사를 망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과다한 농약을 권하지 않습니다. 농약방에서. 그러니까 이 나무는 틀리기 때문에 야채하고 이제 좀 넉넉하게 치셔야 잘 죽습니다. 그 사진을 제 영상에서 캡처해 가지고 이제 농약방에 가서 사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를 저희는 혼용을 합니다. 혼용이 이제 안 되는 약이 있는데, 한 대 다 섞어서 그냥 약을 한 번에 칩니다. 따로따로 치면은 일이 배가 늘어나지요. 여러분들 나무도 이제 이렇게 순이 많이들 빠지셨겠죠. 좀 일찍 하신 분들은 많이 빠졌을 거고, 조금 늦게 하신 분들은 6월 25일 돼서 하신 분들은 아직까지 이렇게 많이 안 나왔을 거고요. 이 나무도 6월 25일 돼서 한 겁니다. 그런데 많이 나왔지요. 이제 이 잎이 다 충분히 현재는 줄기만 올라왔습니다. 잎사귀는 안 보이시죠? 그 줄기만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잎사귀가 나와서 충분히 벌어지게 되면은 나무가 훨씬 커집니다. 그러면은 장사하시는 분들은 더 판매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렇죠?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제 나무가 크기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잎이 나오면 훨씬 커지겠죠.
깁을 하나하나 세워주면 되죠.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되었죠,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오늘은. 어디서 한번 보겠습니다. 키가 크지 않으니까 저 안정감은 더 있습니다. 새순 잘 나오고 있죠. 요 새순 잘 나온 것만 골라오는 거 아닙니다. 전부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이. 예, 요 뿌리도 이렇게 생겼고요. 예, 그럼 농약을 한번 여러분들 캡처해 놓으시라고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예, 제일 오른쪽 거는 종합 살균제고요. 균, 바이러스로 이제 옮겨 다니는 그 균은 다 죽습니다. 그 가운데 거는 응애약이 포함된 살충제고, 예, 그리고 트랜스폼이라는 거는 진딧물이 포함되어 있는 종합 살충제입니다. 요거 세 가지 치시면은 더 이상 치실 거 없고, 그 대에 가서 하얗게 밀가루 묻혀놓은 것처럼 보이는 그 깍지벌레, 그거 이제 생기시면은 깍지벌레 약은 그건 잘 안 생기니까, 그렇게 흔히 생기는 병 아니니까 그건 나타난 다음에 어떤 분들은 칫솔로 문질러 주기도 하고 하는데 그 약을 치셔야 됩니다. 들어오세요.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